다음 키워드는 환율 관찰국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사님, 관찰 대상국이 되면 미 재무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잖아요. 한국이 왜 이렇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그러니까 환율을 제대로 조정하고 있는지, 시장 기능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그런 대상국에 또 올랐어요. 네, 4년 연속이죠? 그렇습니다. 4년 연속이고 이제 올해는 10개국 안에 하나 이름을 올렸는데요.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 일단 불편합니다. 우리의 환율 운용 상황을 일일이 미국에 알려야 되고 또 그에서 의논도 해야 되는데, 다만 환율 조작국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이죠.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면 바로 협상이 시작되고 그 협상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이 한국 기업에 대한 입찰 금지라든지 이런 조처들이 나오거든요. 박사님, 그런데 지금 환율 조작국에 베트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목 상당히 날카롭게 보셨는데요.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에 들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남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왜 관심이냐 이렇게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 베트남은 우리의 수출 전진 기지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공장을 세우고 거기를 생산 기지로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 특히 미국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베트남 동화, 베트남의 이 통화 가치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우회 수출했을 때 미국의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돼서 결국은 그 쇼크가 한국의 수출 기업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베트남의 이 환율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환율 카드를 별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환율보다는 오히려 관세라는 카드로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세금을 올리는 이런 정책으로 통상 압력을 가해 왔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정책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각 국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어떤 그 국제 무역 질서를 가져간다는 그런 점에서 직접적인 규제가 되는 관세보다는 오히려 경제 논리를 내세운 간접적인 환율을 가지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또 우리 경제에 또 어떤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바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스위스와 베트남, 그리고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된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환율 공격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환율 관리를 조심해야 되고 또 원화 절상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요인인데요. 특히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 있는 요인,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된 그 두 가지 핵심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미 흑자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한국의 환율 수준을 연동해서 환율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에 환율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